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해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More safer 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해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랩의 이소장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해당 자료를 제 블로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둔다고 했는데 찾는 방법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인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은 밑에 한번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은 이 고정 댓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 영상의 더보기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는다. 더보기 있죠? 이 점점점을 클릭해 보시면 블로그 자료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은 제가 쓴 그 블로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들어왔죠. 맨 밑에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자료 해가지고 1, 2 제가 구분해놨기 때문에 요 버튼 눌러서 PDF니까 안드로이드나 iOS나 상관없이 다운이 프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트로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두 번째 강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제 96조까지 우리가 같이 빨간색으로 검곡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99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조 봅니다. 자, 중요한 키포인트만 찍고 넘어갑니다. 자,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자, 운전할 때 우리가 당연히 그 자리에 착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 등 건설 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떠나지 말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밑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비포하고 애프터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호 보시면 되겠네요. 자, 원동기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여기까지 똑같죠. 자,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한정해서 했다면은 이제는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 등 차량기 건설 기계까지 포함을 시켰다.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냐. 그래서 전에는 원동기 했습니다. 원동기 그렇죠? 원동기. 근데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 등 그리고 건설 기계 같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력이 전달돼서 운행되는 그 기계 장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겠지만은 동력으로 운전되는 펌프나 팬이나 이런 것들도 방호 덮개나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원동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은 보수적으로 가야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동기다 그러면은 뭔가 운전대가 있고 두 바퀴로 굴러간다 그러면은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3조 또 넘어갑니다.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응형이 들어왔습니다. 한 글자 달라졌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자, 감응식인데 감응형 형식입니다. 감응형. 그래서 그 장치는 똑같습니다. 후단은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130조. 자, 주요 개정 사항이라고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 가지가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자, 한 글자 바뀐 것도 용어도 당연히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주요 개정 사항은 대폭 개선된 겁니다. 새로 생겼거나 정말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식품 분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면도 삭제된 것처럼 그렇게 대폭 수정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식품 분쇄기 등의 덮개 이것은 사고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숭고한 근로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된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그 편리함들이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로 되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도 이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풍족한 사람은 사고 안 당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고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삶과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있는 사람은 사고를 쉽게 안 당해요. 왜냐면은 조심하거든요. 왜? 내가 귀하니까. 내 삶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내 삶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안전 관리자도 그런 안전 마인드를 갖기 전에 자신을 잘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안전 관리도 정말 잘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듣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안 듣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안전 관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요. 이해되셨죠? 자, 5분, 10분이라도 TBM 활동하셔도 똑같습니다. 안 듣는다. 안 해버리면 평생 안 듣습니다. 자, 가서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차도 마시고 그분들의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분들이 누구예요? 근로자잖아요. 나랑 똑같은 근로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고맙다는 마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리고 있는 이 에어컨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냉방기계, 물, 난방 시스템 이런 인프라 시스템이 과거로 돌이켜보면 엄청난 노력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게 없다. 고마울 게 있어야 하지. 그게 아니고 먼저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 그게 고맙고 감사한 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4년도 남은 시간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안전관리도 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또 저도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수고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감사할 줄도 알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직장에서 가족에서 정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앞에 인트로 없이 한다고 했는데 인트로를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30조 넘어갑니다. 자, 식품 가공용 기계입니다. 그래서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서 분쇄입니다. 분쇄. 굉장히 위험하겠죠.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점이 형성이 된다. 보통 이제 고기죠. 그 육가공 하는 데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 빵 가공하는 그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임펠러가 있기 때문에 회전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합니다. 최소화하는 거예요. 노출 부위를 덮개를 설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분쇄물 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 추가가 됐죠. 추가됐습니다.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근로자입니다. 자,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당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사업주, 설비 측면에서 보면 안 돼요.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안 됩니다. 자, 근로자 손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2항 이렇게 해서 1호, 2호, 3호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해되셨죠? 자,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안전은 다중합니다. 하나가 페일되면 다른 하나가 작동이 돼서 병렬 구조로 그게 작동을 해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147조가 되겠네요. 설계 기준을 준수합니다. 크레인입니다.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동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전도입니다. 전도. 자, 등등등. 그래서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 중요합니다. 제조자가 왜 중요하냐? 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산업안전, 환경안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서 제출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공정안전보고서도 그렇고 제조업 위험 방지 계획서, 설치 검사, 영업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자가 이 파이프 렉을 설치를 했으면 얼마 만에 강도에 견딜 수 있느냐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임의로 그게 500kg, 1톤 버틴다 말로 띄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벤더 프린트입니다. 설계의 사양서, 설계 기준에 맞게 구조가 적합한지
재질이 적합한지 강도가 적합한지를 성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누가 만드냐? 우리는 만들 수 없죠. 제조자입니다. 그거를 사고 파는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얻어서 제출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화공 측면에서 봤을 때는 MSDS가 되겠죠. A라는 화학물질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말통으로 왔다고 쳐요. 화학물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이라고 해서 빠져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제조하는 황산, 염산, 불산 뭐 이런 걸 제조하는 그 업체로부터 A라는 화공업체로부터 MSDS 받잖아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받는 것처럼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MSDS 사용 설명서, 구조 계산서. 자, 해당을 취급하는 설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뭐 강도 계산서라고 하기도 하고 파이프 렉 구조 검토서라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설계 기준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조가 되겠네요. 제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구내 운반차를 명확히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뺐습니다. 자, 사용하는 경우에 구내 운반차입니다. 자, 전에는 한정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준수해야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거 읽어봅니다. 구내 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자, 이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입니다. 자,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CCTV 무료로 설치하는 업체도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진 경보기, 경광등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간단한 거 크게 우리 업무랑 관련 없는 것은 패스하도록 합니다. 198조 낙하물 보호 구조가 되겠습니다.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토사등입니다. 자, 암석 하나죠. 토사등이면 토사 플러스 알파입니다. 암석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하게 다 포함이 됐다.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뭉형 이렇게 됐습니다. 가뭉형 운전 중 위험 방지 로봇입니다. 로봇 체크포인트 가뭉형 방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가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뒤에를 뺐네요.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61조 화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안전 밸브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 밸브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간단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토출측 이해되시죠? 토출축입니다. 이해되셨죠? 한 글자 바뀌었어요. 한 글자 바뀌었습니다. 토출축에서 토출측입니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1호부터 3호 보시면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 밸브 파핑 테스트, 유지 관리, 검 교정이 되어 있는데 주기가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조금 길게 갑니다. 자, 화공 유체와 그 안전 밸브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다이렉트로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이었으면 전에는 매년 해가지고 파핑 테스트 합니다. 근데 이제 2년에 한번 합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공 유체라고 하면 그 내용물이죠. 그 내용물 담고 있는 게 뭐냐, 뭐 염산이냐, 황산이냐, 염소 가스냐 이거죠. 그래서 직접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서 2년마다 1회. 그래서 늘어난 거죠. 더 좋아진 겁니다. 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 밸브 전단에 파일판이 설치하는 기준이 있죠. 부식성 물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등 기준이 있죠. 우리 안전 밸브 플러스로 이제 안 되니까 파일판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자, 안전 밸브가 파일판을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가 보자면은 일회성이냐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더 쓸 수 있느냐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파일판은 한번 터지면은 얇은 판이기 때문에 터지면은 일단은 우리가 못 씁니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전 밸브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쓸 수가 있죠. 그렇게 유지 포인트를 가지시면 좋겠고 이 파일판하고 안전 밸브를 같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기본 압력이 터졌으면은 그 압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안전 밸브와 파일판 사이에 우리가 압력계를 설치하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전에는 2년마다인데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넘어왔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안전 밸브 전단에 파일판이 설치된 경우 3년, 그다음 그 외에는 2년마다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뭐 스팀 헤더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2년마다 한 번. 그리고 특수한 경우, 특별히 이제 부식성이죠. 부식성. 주로 부식성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안전 밸브 전단을 계속해서 부식시키기 때문에 안전 밸브가 필요할 때 안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단에 파일판을 설치한다. 그리고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밸브 파일판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는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두드려 봐도 모르니까 그 중간에 압력 게이지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 DP라고 하죠.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세틸린 용접 장치가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적당한 게 아니고 적당한 게 뭐냐는 거죠. 그렇죠? 비포는 적당한 게 뭐냐? 소화기 한 대 이상 갖추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도 똑같습니다. 적당한 소화 설비를 갖추도록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밑에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소화 설비 별표 1에 따른 소화 설비 중 어느 하나 이상입니다. 이해되셨죠? 똑같이 준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477조를 보시면은 좋은 내용이죠. 없어졌습니다. 자, 그것은 공부할 게 줄어든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성면이죠. 성면.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면은 금지 물질이니까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삭제를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원하죠? 쭉쭉 넘어갑니다. 삭제입니다. 삭제. 자, 그리고 정의가 있습니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강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청력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 산업 안전 분야에서 이 보건 분야에서 소외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소음과 관련돼서 지적한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 유틸리티실 뭐 컴프레셔실 들어가면 계속해서 소음이 나기 때문에 청력 보호구 사용하라 이런 것들은 썼지만은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상 부족했다. 그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다.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오부터 4호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력 보존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있겠죠.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것 그것도 기준이 있겠죠. 데시벨이 그 해당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 위험 부담 그 조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517조는 12조랑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행을 해야 되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밑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력을 보존하기 위한 대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시행해야 되냐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전에는 자,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데시벨을 딱 표로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죠. 뭐 보호구도 쓰고 아니면은 차폐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소음이 상쇄되도록 하는 기준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다른 내용이 좀 적용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근로자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충격 소음 작업 이것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거기에 종사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519조를 보시면은 뒤에 용어 바뀐 것은 그냥 비슷하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동기계, 기구 사용 설명서 등의 비치입니다. 자, 이것까지 비치를 전에 하라고 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자, 547조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 자, 이것은 사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잠암 작업 하시는 분들, 조선소나 기타 다른 특수한 사업장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기준을 정해서 그리고 잠수사 생명보호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과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감시인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619조의 2가 되겠습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기준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밀폐 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는데 이거를 원격 측정도 포함을 합니다. 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됩니다. 당연한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밀폐 공간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담 각호의 사항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밀폐 공간 들어갔을 때 밀폐 공간 들어가기 전에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 내용이 돼요. 자,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측정 장비를 체크하고 정확히 작동하는지 그리고 조작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정확한 치수인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런 내용들이 되겠네요. 그리고 밀폐 공간 내에서도 당연히 들어가기 전에 하지만은 들어가고 나서도 수시로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때도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된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폐 공간은 말 그대로 산소 농도가 저하된 공간이니까 부족한 공간이니까 당연히 송기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공송 해가지고 산업안전 기사 공부할 때 실기시험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줄여서 공송입니다. 방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반진 같은 경우에는 더스트 미립자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57조도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해 요인 조사입니다. 유해 요인 조사. 자, 그래서
그래서 전에는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인데 이제 1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자, 산업재해 조사표도 산재 당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아니죠. 중대재해는 즉시 바로 해야 되는 건데 산업재해가 조사표 같은 경우 1개월 시간을 주죠. 그런 것처럼 이 유해 요인 조사도 지체 없이가 아니고 1개월 이내에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63조입니다. 중량물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자, 이거 내용이 앞뒤로 바뀌었죠. 그렇죠?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헷갈립니다. 자, 이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도 되지만 이런 순서도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자, 664조입니다. 작업 조건이 되겠네요. 사업주는 똑같고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거랑 독특하게 적용이 됐네요. 자, 배분하여야 한다. 배분해야 한다. 이해되셨죠? 자, 중량의 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중량이 표시가 됐고요. 자, 5kg입니다. 똑같죠? 중량물을 인력으로, 자,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그렇죠?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다. 인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자,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이해되셨죠? 사람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량물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가 바뀜에 따라서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72조입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73조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배달 라이더에 대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기준, 이해되셨죠?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인트로 영상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혹시라도 제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실 분들 차분하게 앉아서 출력하시든지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한번 하시고, 제가 혹시라도 빨리 했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면 제가 참고를 또 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1, 2, 3강을 다 통합해서 또 묶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드립니다. 화이팅!